저도 부동산 다니면서 집 내놓고 뭐 시세 조사하고 이럴 때 잘 모르니까 부동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 집에 대한 하향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부동산 분들의 얘기만 듣고 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집을 다 내놓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할 이유를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월세를 받아서는. 이런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이 집 내놓으러 갔더니 1,050이래. 그러면 반대로 항상 물어봐요. 요 평수에 방 3개짜리 18평짜리가 1,050짜리가 있냐고.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더 해라. 3개 정도. 그 정도라면 좀 더, 그리고 금액이 큰 거는 대출 받아도 되는데 그게 개수가 또 요 있잖아요. 정도는 현금으로 내도 통장 잔고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로 멈출 거라면 어쩌면 좀 실수한 걸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당분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채 받고 월세를 직접 받는 거를 눈으로 볼 때랑 그거를 옆에서 남편께서 바라봤을 때 생각과 지금 곰팡이를 보고 바라보는 월세 반지하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집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에이 이건 못생긴 집이야 라고 속단했던 것처럼 그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도 월세를 다 받아보고 나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여기를 800만 원 더 쓴 게 실수였네 바보 같은 행동이었네를 속단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추후에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거 갖고 갈 거잖아요. 그럼 5년 10년 뒤에는 너무나도 잘했구나. 그때 입찰가 쓰다가 500만 쓰려다가 300만 더 쓴 거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님 여기는 1억 3,89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혹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은 이번에는 일단은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일단 안 받았다. 네. 그 말은 현금으로 네. 투자금이 그 정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아직도 넉넉히 남아있어요? 넉넉히는 아닌데 남편이 벌고 저도 벌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저축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다른 데 투자를 이제 안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은행에 넣어놨던 돈인 거죠. 은행에 여태까지 넣어놨던 거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중요했던 거는 저는 월세 현금 흐름의 장점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중요했던 건 내 돈을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수익률을 높여야겠다라는 기준이라기보다 제가 느껴지는 거는 선생님이 넣었던 예금보다만 높으면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선방한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 저기 옆에 부천 네 거기에 이런 집을 2080에도 나갔어요. 반지하를? 네. 반지하를? 네. 무슨 일이지? 2주 만에 나갔어요. 이런 가을 때. 컨디션으로? 평소 딱 이거예요. 거기는 정방형이긴 해요. 근데 구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화곡이 더 낫지. 여기가 더 비싼 동네고 사람 훨씬 많이 사는 그러니까.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1,080이 그렇게 막 무리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이 있긴 해요. 주차장인데 넓진 않아가지고. 근데 거기도 좁았어요. 길에다 세워야 돼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뭐 급하지도 않잖아요. 선생님 물건의 장점은 공실일 때 불편하지 않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자가 어쨌든 나가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 길게 보고 생각을 하면 뭐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내춘다고 초조한 생각이 들 게 별로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모습이랑 또 수리하고 나서의 모습은 그렇죠.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그때쯤에 한 번 더 연락을 줘요 저한테. 그럼 얼마 내놓을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내놓고 나서 한 2, 3주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뭐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수업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집을 내놓고 관리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할 일이 저는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서 저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그 가격대로 한번 내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평수에서 지상층이 90만 원, 100만 원 나갈 거니까. 근데 아까 부동산을 조사를 해봤는데 부동산에서는 요 위에가 70에 살고 있대요. 1층인가 2층인가가. 여기는 5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은 아니 60 못 받아요. 그때 60은 안 나간대요. 두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안 나간대. 60도 안 나간대요. 60은 월세 하나도 안 오르기 전에 이제 3, 4년 전부터 월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가격이에요. 그때는 1,060 정도로 보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조금 더 안 좋았고 금리도 훨씬 쌌을 때라면 그때는 60만 원의 수익률이 타산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도 부동산
부동산 다니면서 집 내놓고 뭐 시세 조사하고 이럴 때 잘 모르니까 부동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부동산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 집에 대한 하향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부동산 분들의 얘기만 듣고 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집을 다 내놓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할 이유를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월세를 받아서는. 이런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이 집 내놓으러 갔더니 1,050이래. 그러면 반대로 항상 물어봐요. 요 평수에 방 3개짜리 18평짜리가 1,050짜리가 있냐고.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 제가 어떤 부동산인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화곡동은 더 없어요. 그리고 또 오래된 집의 특징은 집 컨디션마다 수리 상태마다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요거는 드라이비트로 된 2000년식 빌라긴 한데 더 옛날 거 있잖아요. 빨간 벽돌 집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훨씬 커요. 수리 여부에 따라. 그렇죠. 뭐 샤시가 돼 있는지 그리고 싱크대는 화장실 그거를 90년 초 날것의 모습으로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받는 월세랑 올수리 돼서 1, 2천만 원 쓴 집의 월세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차이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지. 그냥 반지하니까 맞아. 너는 50이야 라고 하는 일을 저는 경험을 당연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선생님도 분명히 상처와 아픔들이 좀 아이씨 내가 너무 바보같이 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는데 이거는 내 집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선생님이 소신껏 기준을 잡고 네. 버텨서 내놔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느껴보고 나서 내리더라도 내리는 거지 처음부터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낮은 월세로 내놓는다는 거는 선생님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분들 말씀대로만 하지 말고 항상 의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우리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보다 항상 의심을 또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시장을 믿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항상 이건 1,050에도 안 나가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1,070, 80에 나갔어요. 다 그게. 그러면 나는 그런 사례들을 내 물건 안에서도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만 들을까? 그렇죠. 나는 그런 얘기를 교육생분들한테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요. 아, 부동산에서 어쩌면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계산한 대로 소신껏 조금 더 배짱 불려서 내보내면 생각보다 잘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